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가봅시다. 하나, 두 세트가 만들어줘 봅시다. 자, 첫 번째 세트로 갈게요. 첫 번째 세트. 너무 길었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세트.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다 설명을 해주고 있었네요. 첫 번째 문단에서. 즉, 우리는 이 부분.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단. 자, 역시나 황종율관을 만들기 위해 라고 하는 황종율관 제작 방법이라고 합시다. 자, 이 제작 방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가 제시가 되었고, 새로운 정보. 자, 그 정보 밑에 두 가지 정보를 추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 자, 황종율관을 만들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 음악적 기준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음악적 기준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자, 두 번째, 황종율관 역시 만들긴 만드는데 길이와 부피의 수치, 다시 말해 표준 구격이 될 수 있게 또 어떻게 만드는가? 두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 그러면 여기서 나온 요 새로운 두 가지 정보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독해 과제가 되는 거고, 이 두 번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다음 문단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문단에 대한 해답. 자, 두 번째 문단 읽지 않고 그냥 정리한 거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무엇을 사용해서 기상법을 사용을 해서 황종율관의 길이와 무엇을 결정했다? 부피를 결정을 했대. 자, 그중 길이 같은 경우에는 종서척과 횡서척의 방법으로 정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읽어줬어야 됐던 거는 역시나 똑같아. 기역과 니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누가 봐도 다른 개념이니까 어떻게 읽자? 비교하면서 읽자. 자, 가봅시다. 1분이 몇 개가 모여서 9개가 모여서 1촌이 되고 1촌이 또한 9개가 모여서 1척이 된다. 자, 횡석척 같은 경우는 1분이 10개가 모여서 1촌이 10개가 모여서 바로 차이점 보이지? 이게 차이점이죠. 이제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종서척은 구진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횡서척은 식진법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정보였어.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차이점은 내가 인식을 하고, 자, 두 번째, 공통점도 파악을 했어야지. 그래서 나도 사실 이게 왜 결론적으로 같은지는 여전히 모르겠어. 계속 보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 1척은 어떻대요? 동일하게. 그치? 그래서 자, 결론 봐야죠. 결론. 요게 결론입니다. 황종율관의 전체 길이로 1척을 삼았다. 그치? 요게 결론인 거야. 뭐에 대한? 독해가지 2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글을 읽었어야 됐다는 거야.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문제 상황에 대한 답변 하나, 길이. 그 다음 답변 둘, 부피. 이렇게 읽었으면 됐던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더더욱 밑에 문단에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그 길이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그래서 황종율관의 수치를 정하기 위해서, 즉 1척이라고 하는 수치를 정하기 위해서 한서 윤력지의 수치를 활용을 했는데, 한서 윤력지의 수치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렇게 90분을 9촌으로 삼았대. 자, 우리가 여기에서 독해를 했어야 되던 부분은 어디냐면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90분을 9촌으로 삼았다. 요 내용 자체가 그냥 위에 나와 있던 개념들을 혼재시킨 거구나 정도면 정보를 짝 찍고 넘어갔어도 됐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해야지. 그래서 혼재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혼재. 왜 혼재라고 얘기해? 이제 요거를 이해하는 게 독해 연습인 거야. 요거를 이해하는 게. 자, 아까 여기 나와 있네. 황종율관의 길이를 9촌으로 삼았대. 근데 윗문단에서 우리 황종율관의 길이는 1척으로 했다라는 걸 독해를 했잖아. 그러면 9촌이 1척이래. 이거는 종서척이에요? 횡서척이에요? 종서척의 방법이에요. 그치? 9단위가 하나가 되는 거. 종서척의 방법. 자, 그럼 봐봐. 그럼 이 종서척에 따르면 1척은 총 몇 분이 돼?
81분이 되는 거지. 81분.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해요? 꼭 9촌을 기장할 90개. 다시 말해 90분으로 설정을 했대. 이거는 십진법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척? 행서척. 그래서 단위 개념들이 분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하는 게 우리 독해 연습인 거야. 아, 그런 얘기구나. 그런 얘기구나. 오케이? 그래서 실전에서는 90분 9촌이 함께 있으면 개념들 문제. 요 의미관계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여전히 내 마음은 찝찝하잖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다 채점한 다음에는 이런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독해하셨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내용 확인 문제 부분이었지. 이 부분.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혼재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철학적 의미에 기반해서 이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역시 우리는 궁금하잖아. 도대체 철학적 의미가 도대체 뭐야? 철학적 의미가 뭐야? 뒤에 바로 나오죠? 성리학의 근거. 성리학. 이런 것들. 의미 구조를 내가 파악하면서 읽어야지만 우리 2번과 같은 내용 확인 문제들 이런 것들 아쉽게도 얘가 이제 5번이어가지고 5번까지 갈 일 없었겠지만 우리 마음 불안하잖아. 그래서 사실 보통 선집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긴 하잖아요. 딱 5번 봤을 때 기억과 이해의 양의 수로서 의한 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구의 철학적 의미를 이끌어내는 도구는 뭐였다? 성리학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틀렸다는 걸 바로바로 판단하고 2번이 정답이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의미 구조를 항상 생각을 하세요. 의미 구조. 나는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 이제 두 번째 가야지. 뭐에 대한? 음악적 기준에 대한. 자, 여기서 실수했으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실수했으면 안 됐어. 자, 3분 소리법. 요게 바로 우리 독해 과제 1회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뭐야? 방법인 거지. 방법적인 진행. 3분 소리법을 통해서 음악적 기준을 만들어요. 음악적 기준. 그래서 3분 소리법의 구체적인 방법들 파악하고 넘어갔으면 했던 거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바로 여기였죠. 여기. 자, 그래서 3분 소리법으로 율관을 만들면 이러한 순이 되는데, 자, 그런데 언제나 뭐에 주의하자? 이런 정보들의 역접의 관계. 그치? 역접의 관계. 역접. A와 B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면 조금 더 뭐를 중요하게 취급해줘야 돼? 뒤에 나와 있는 정보를 조금 더 중요하게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작들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결론. 자, 율관의 길이가 긴 것에서 짧은 순으로, 즉 의미 점점 높아지는 순으로 배열을 하면 이렇게 배열이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3번 풀 때 얘를 적용해서 풀었어야 됐던 거죠. 얘를 적용해서 풀었어야 됐던 거야. 그러면 3번에서 뭘 보고 있어? 황종, 태주, 보선. 얘네들의 음의 차이 묻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A의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 내용. 자, 총 12문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각 이름은 반음 정도의 차이. 그러면 선지에 따라서 황종과 태주는 반음 차이가 아니라 몇 음 차이? 반음 차이. 반음 차이. 그래서 선지가 틀리게 되는 거죠. 바로바로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이제부터 막 본문 찾으려고 하면 안 그려주는데 어떻게 찾아? 그렇지? 그래서 미리미리 요게 두 번째 음악적 기초에 대한 부분이구나 라고 보셨으면 됐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문단만 봅시다. 이것도 내용보다도 그냥 구조만 짚고 넘어갈게.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돼? 구호 정확성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구조, 논리적인 의미. 한계. 그 한계에 따른 뭐구나? 대안이구나. 대안.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거. 도대체 이 대안이 어떠한 해결책이 있길래 이 부정확성을 극복을 한 거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 어떠한 해결 방법이야? 세 줄. 그 다음 장 세 줄을 사용하고 있어서 요게 수단이 되어서 문제를 극복을 했구나. 세 줄을 통해 편리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굵기의 균일성. 요 두 가지를 통해 앞서 제시된 한계, 어떤 한계요? 부정확성이라고 한계를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의미로 계속 읽어나가 봅시다. 논리적인 의미.
오늘 빨리 끝나겠는데? 자, 마지막 세트 가봅시다. 마지막 세트. 여기 가장 까다로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22번 틀렸잖아. 3점짜리 문제는 아니었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을 잘해야 22번 같은 문제를. 1번 나가면서 이미 의미를 다 대응시켜 나가면서 독해를 했어야겠어.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였어요. 그 첫 번째가. 일단 조파저항, 마찰저항, 조화저항이라고 하는 우리가 읽어야 될 독해 과제들이 제시가 됐고 쭉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이후 부분부터 볼게. 자, 이와 같이 유체 속을 운동하는 물체가 파동을 일으킴으로써 받는 저항이 조파 저항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와 같이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앞에 있는 정보와 뒤에 있는 정보가 서로 어떻다? 대등하다. 요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정보가 바로 뭐야? 조파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다. 그것이 바로 조파 저항이다. 혹은 조파 저항이 발생한 뭐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원인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원인이 바로 뭐래? 파동이라는 거잖아. 파동 두 개 체크했어야 됐던 거죠? 원인 두 개, 파동 두 개. 자, 어떤 파동? 선체 측면에서 비스듬하게 나가는 물질. 첫 번째 원인. 그 다음 선미에서 선박의 진행 방향과 거의 수직으로 나가는 물질. 두 번째 원인. 요거 두 개가 체크가 되었어야 했던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쭉 읽다가 바로 요거. 이 부분이. 자, C 부분이에요. 자, 한편 선박의 속도 증가에 따라 조파 저항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데, 선수 부분에서 발생하는 물결과 선미 부분에서 발생하는 물결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조파 저항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이 부분이 바로 뭐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조파 저항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정보와 뒤에 나오는 정보가 어떻게 돼? 일치해야 되잖아. 그래서 문제를 물어본 거야. 일치성을 물어본 거야. 일치성. 자, 판단하기 쉽죠? 좀 넓게 볼까?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어떤 물결? 선체 측면과 선미. 대응시켜. 자, 선체 측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어디는 없지만 선미는 있잖아. 선미. 그럼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 선체 측면밖에 없지? 그럼 대응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네. 얘가 바로 선체 측면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대응시켜 나가면서 독해를 했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읽으면서, 이미 독해를 하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아까 위에서 봤던 조파저항의 원인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있네? 이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됐던 거야. 오케이? 절대 못 찾아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여기서 빼돌빼돌 돌 거 아니야. 그렇지, C가 무슨 의미지? 맞나?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고, 얘는 그래도 좀 꼼꼼히 봐야 돼서 계속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합시다. 그럼 조파저항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서 보니, 자, 물결을 크게 만드는 선박일수록 조파저항을 더 크게 갖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정보의 비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자, 운항 속도를 높이면 조파저항도 점점 커지는데, 처음에는 조파저항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요게 바로 구체적인 비례 관계였던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무슨 관계를 활용하고 있어? 역점의 관계 활용하고 있는 거지. 뒤에는 내용 체크해 줘야죠. 어떤 내용? 제곱값보다 더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럴 때 속도 변화가 거의 없게 되더라. 그래서 또 여기서 뭐 나왔어? 내용을 지금 나왔잖아. 언제나 뒷부분 중요하게 체크를 해줬어야 됐던 거고. 자, 그 다음 여기로 갈게요. 자, 그렇다면 조파저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조파저항이 이 그릇에 뭐였어? 문제 상황이었네. 그치? 그에 따른 해결책. 자, 해결책이 쓰는 게 어때요? 한계가 존재하는데 당연히 중요하게 취급할 만한 해결책이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구상sam수. 그러니 문제가 또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구상sam수는 수면 위에 어느 정도 돌출되거나,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뭐로 파악해야 돼? 비례관계로 바꿔서 파악해야 돼. 돌출대수. 그치? 수면에 가까울수록. 자, 원인입니다.
큰 물결이 발생하고 자, 원인 1에 따른 결과 1이 그렇지. 그리고 다시 이 결과가 무엇이 되어서 원인 두 번째가 되어서 운항 효율이 높아지지만 이퀄 무슨 의미? 조파 저항이 줄어들지만 그렇죠? 원인 2에 따른 결과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속 운항 시에는 이렇게 설계된 구상 선수가 오히려 운항 효율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발생하더라. 자, 우리 기억의 문장 이해해볼까? 지금 구상 선수와 관련된 내용은 요거였어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유일하게 뭐만 바뀌었어? 고속이냐 저속이냐 요것만 바뀌었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저속일 때도 이거 그대로 오겠죠? 그대로 올 수밖에 없어. 자, 그에 따라서 뭐가 발생한다? 큰 물결이 발생한다. 되게 간단했던 거야. 그냥 뭐야, 이 뒷내용 니네가 그냥 예측하고서 선지에 적용시켜봐라 라는 문제였던 거지. 자, 큰 물결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조파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돼 있었잖아. 여기 이제 본문 내용이었던 거지. 역효과는 뭐겠어? 조파점이 오히려 뭐 커진다 이 얘기일 거 아니야.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으나 역시나 어때? 앞에서 읽었던 정보를 기회에 대응시켰어야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성지 잠깐만 볼게요. 20번, 20번. 20번 맞지? 자, 20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가장 적절한 것은? 성지 봅시다. 나는 오히려 20번이 더 괜찮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구상 선수 이것 때 아까 우리가 파악했듯이 여전히 동일하다. 유일한 차이점은 뭐였어? 앞부분 고속과 저속. 이 차이점밖에 없었잖아. 그러면 선지에서 반드시 어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구상 선수에 대한 얘기가 동일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물결의 얘기가 동일할 수밖에 없고 다만 역효과라고 하는 워딩만 바뀌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있잖아. 물결 상쇄되지 않아 조파 저항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뒷부분 볼 필요가 없이 5번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자,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20번 선지가 1번 빼고 2번, 3번, 5번 있지. 2번, 3번, 5번 다 본문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정보들이에요. 2번, 3번, 5번. 그러니까 내가 미리 기억의 이유가 뭐였다고? 결국 이 물결이 그대로 발생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는 거네? 라는 걸 독해 과정에서 안 읽어냈다면 나 2번, 3번, 4번 파악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근거가 없다 보니까 계속 본문에서 헤매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점점점 문제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문에서 단어 찾는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미리 독해해서 판단하는 능력, 미리 정보를 끌어내는 능력, 이런 걸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 문제가 똑같았어. 저속과 고속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정작 바뀐 건 속도밖에 없었고 구상 선수가 하는 일은 어땠다? 동일했다. 그래서 물결 발생, 조파점, 역효과만 발생하는 결과만 바뀌었다. 이게 미리 독해가 되었어야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또 가봅시다. 이제 끝났지? 조파점 한번 너무 길었죠? 자, 마찰 저항. 이거 중요하긴 했어. 여기도 결국 중요했어. 자, 마찰 저항은 여기도 좀 문제랑 대응시켜서 얘기할게. 자, 마찰 저항. 이제부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안 문제는 경험이 있잖아. 어떤 경우? 문제 있었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있었어. 그 구조가 당연히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찰 저항이 그런 문제라고 파악이 되고 유체가 가진 점성 때문에 문제상을 나오면 우리는 항상 그 문제상을 꼼꼼히 독해야 돼요. 그래서 원인 체크하면서 읽어야지. 원인 체크하면서 읽어야지만 우리 뒤에 나오는 조화 저항 있잖아. 조화 저항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마찰 저항이랑 똑같네? 자, 이렇게 읽었으면 내용 확인 문제에서 또 이거 나왔었잖아. 틀린 선적으로 나왔나? 같은 아마 틀린 선적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또 내가 막상 찾으려고 하면 몇 번 안 보이더라. 1번이네, 1번. 19번에 1번 선지. 자, 마찰 저항과 조화 저항은 모두 무리치는 점성. 그치, 맞아. 나 독해할 때 얘네들의 공통점이라고 파악하면서 읽었어. 하면서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이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오케이? 반드시 중요하게 읽었어야 했던 부분들을 중요하게. 자, 이렇게 쭉 가다가 그냥 계속 대응시켜 나갔으면 됐던 거죠. 마찰 저항, 마찰 저항. 자, 원인. 물 속에 잠겨있는 선체에 의해서. 자,
자, 그러다가 역시 요 마찰 저항을 높이는 정보들 간의 관계. 선체 속도의 제곱. 장기는 표면적에 비례해서 마찰 저항이 커지더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자, 이 부분이 중요했지, 이 부분. 자, 가봅시다. 따라서 선박의 운항 속도가 감소하면 당연하죠. 조파 저항과 마찰 저항이 모두 줄어들지만 역시나 어디 부분? 요 뒷부분 가지고서 문제가 나왔던 거지. 뒷부분 가지고서 우리 21번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겁니다. 선박의 운항 속도가 느릴수록 선박에 작용하는 전체 저항에서 마찰 저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자, 그러면 사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그렇죠. 전체 저항에서 마찰 저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더라. 커지더라. 자, 줄어드는 와중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정도의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정보. 조파 저항이 줄어드는 폭이 훨씬 더 어떻다? 마찰 저항이 줄어드는 폭보다 크구나. 그래야지만 마찰 저항의 비중이 커질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요거 가지고서 문제 나온 거죠. 그리고 요게 바로 뭐야? 대비를 통한 추론이었지. 요거 이제 많이 요구한단 말이야. 대비를 통한 추론. 항상 물어보는 게 이런 거야. 추론 해보라고 했을 때. 자, 대비를 통한 추론. 어떤 추론인데요? 운항 속도가 높아지면 그럼 어떻게 된다? 마찰 저항. 운항 속도가 높아지면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전체 저항 중에서 마찰 저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요거 가지고서 우리 21번에 3번 성질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치? 요거 대비를 통한 추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이 비례 관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못 찾는 거야, 정보 못 찾는 거야. 자, 4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려요? 4번 같은 경우는 자, 요거 무시한 거지. 요거 무시한 거야. 장기는 표면적. 장기는 좀 어찌됐건 간에 뭐 평소보다는 덜 장기겠지. 평소보다. 하지만 여전히 속도는 제곱에 비례하잖아. 그치? 제곱에 비례하단 말이야. 표면적에 비례해서 속도에 의한 마찰 저항의 변동폭이라 하나? 커지는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4번 마찰 저항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커질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 4배 이상이 될 수가 없잖아. 도저히 4배 이상. 그래서 21번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시 문제로 가서 살짝 한 번 더 얘기할게.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시다. 다음 페이지. 역시 어떻게 읽자? 우리 윗문단에서의 경험을 적용하면서 읽자. 해결 다. 물속에 잠기는 선체 표면적을 줄이서 이렇게 문제와 해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와 저항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중요했지. 가봅시다. 자, 원인이었어. 조와 저항이래. 계속 한번 읽어볼게. 자, 이 부분. 이와 같이. 여기에 주목합시다. 이와 같이. 자, 유체 점성 때문에 여기서는 그 원인을 훨씬 더 어때? 구체화시켜놨지. 소용돌이를 방출하면 그것이 조와 저항으로 작용하거나 원인과 결과네요. 자, 요걸 이제 A 정보라고 해봅시다. 자, 이와 같이 한다면 B 정보가 나오고 있어. 자, B 정보 어떻게 되는지 볼까? 선체 모양이 갑자기 달라진다. 자, 첫 번째 선체의 모양이 그냥 뭐 갑자기 달라진다 이렇게 표시할게. 그 다음 두 번째 선체 부분의 물입자, 선체에서 멀리 떨어진 물입자 사이의 속도 차. 이것으로 인해서 속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소용돌이가 발생. 오케이. 자, B에서는 뭐가? 요 두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란 말을 쓴 거야. 그치? 여기 있는 원인과 이 세 가지의 원인. 얘네들이 어떻다? 동등한 정보다라는 걸 파악하면서 읽자.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면, 원인과 결과네? 이와 같이라고 나오네?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라고 예상했어? 원인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된다. 원인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볼게. 소용돌이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저항이 조화 저항인데, 봐봐. 방리, 선미가 둥글면, 선미가 둥글면 뭐가 발생한다? 소용돌이가 발생한다. 그치? 자, 선미가 둥글면 소용돌이가 형성된대. 요걸 A라고 할게요. 옆으로 갈까? 우리 이와 같이 있어. 이건 부분 A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겠어? 여기지. 그치?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야.
네, 또 문제. 성미가 둥글면 소용돌이 형성. 소용돌이 단출. 여기를 크게 대문자 A라고 합시다. 그 대문자 A를 만드는 조건에 대해서 무려 몇 번 얘기해요? 2번을 얘기합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그래서 선미가 둥글다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갑자기 선체 모양이 급격하게 바뀌는 거고, 그런 데서 속도 차이, 물입자 간의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 그것이 곧 선미가 둥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어야 됐던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22번 선지. 이었나요? 이. 선체의 모양이 급격하다는 게 이 근거를 통해서 파악이 되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보고 22번에는 4번만 그냥 4번만 봅시다. 4번 봐봐. 4번은 여러분들 한 2가지 정도 풀이 방법이 있었어요. 풀이 방법. 그냥 단순하게 선박의 움직임을 따라 같이 움직인다. 자, 따라 같이 움직여. 그러면 속도가 동일하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상으로 속도 차이가 있다.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자, 우리 어디서 속도 차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요? 소용돌이가 발생해. 소용돌이가. 그런데 D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 동계층이 발생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지? 속도 차이는 소용돌이야. 그러니까 뒤에는 속도 차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지. 왜? 얘는 D고 경계층의 원인이거든. 경계층. 그치?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역시 인과 구조를 활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잘못 작지어졌네 원인이 하고서 넘어갔어도 되던 겁니다. 굳이 막 내용 일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마지막 21번만 꼭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했던 그거야. 자, 결국 속도가 2배 가까이 올라감으로써 마찰 저항은 4배가 올라가게 된 거고, 반면에 표면적이라고 할게요. 표면적은 2분의 1 감소함으로써 마찰 저항은 2분의 1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 우리 4번 선지에서 적은 양, 선적의 무게보다 적은 양의 표면수를 주입한다고 할지라도 얘는 뭐 이해할 수밖에 없어. 기껏해봤자 1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 아무리 가봤잖아. 4분의 3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어쨌건 간에 표면적에 의해 받는 영향은 평소보다 어떻다? 평소보다는 줄어들 테지만 얘가 평소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찰 저항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수치를 통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는 거. 아시겠죠? 본문에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수치나 이런 분수 같은 거 나와. 나 50% 비율을 하고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해줘. 이렇게 수치화 시켜가서 보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잖아. 그치?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문들 나쁘지 않았죠? 지문들 나쁘지 않았어. 난이도도 내 생각에는 3개가 적당했던 것 같아. 좀 어려운 지문, 얘기 좀 빠져가던 지문들. 여기서 한 2개 정도 틀렸으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개 정도 틀렸으면. 한 4개 정도 틀렸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평균. 4개 정도 틀렸다면 한 5개? 고생들 하셨습니다. 정리하시고. 오늘 저랑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이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저랑 내신으로 찾아뵙는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 혹시 내신지도 나간 거 있으면 저는 한 번만 얘기만 해줘요. 내신지도 나간 거 있으면. 들어가 가십시오.